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까지 호주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서부 호주 퍼스에서 북쪽으로 600km 거리 노스햄튼 인근에 있는 헛리버 공국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헛리버 공국을 세운 레너드 캐슬러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캘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 회사인 커먼웰스 레일웨이에서 엔진 화부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14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선박 회사에서 일을 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1950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서 농장을 꾸려 살아왔는데요. 밀수확을 앞둔 1969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폭락한 밀값을 상승시키기 위해 이른바 밀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농부들에게 밀쿼터제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할당받은 양만큼만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그 당시 캐슬리 농장은 단지 46톤만을 할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캐슬리가 소유하고 있던 농장은 약 4,000헥타르에 달했으며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양은 그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밀 생산량의 500분의 1로 정부에서 할당받은 46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그는 은행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은행 빚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그는 점차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항의하였고 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직전 캐슬리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그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상원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상원의원이 당신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간 어느 날 캐슬리는 이 말이 갑자기 머리에서 떠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아니면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레너드는 자신의 본업인 변호사적 지식을 총동원해 헌법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경제권이 탈취된 상황에서 토지 상실권의 위험이 생긴다면 자위권을 행사해 자체적인 정부를 성립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호주 연방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자신이 헛리버의 국왕임을 선언하고 동시에 독립국 헛리버의 통치권 일부를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에게 바쳐 영연방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탈퇴를 한 시점에서 모든 행정법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입법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헛리버에 매긴 조세의 정책과 규제법이 무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런 법조항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호주의 역사적 배경이 컸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변호사여서 법적인 지식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누구도 사문화된 법을 다시 끄집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도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호주 연방 탈퇴를 반역으로 간주해 제재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국왕을 섬기는 자는 법적으로 국왕을 대적하였어도 반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법에 따라 국왕에게 통치권을 바친다는 제안을 하여 결국 레너드는 반역죄로부터 벗어나 호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가 찬 호주 정부 측에서는 호주라는 통합 대륙국가 안에 웬 농부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2년 동안 설치는 것을 방치만 해둘 수만은 없어서 독립 거부 문서도 보내고 공무원들도 파견해 레너드에게 독립을 철회해달라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으며 그는 공무원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공무원들에게 외교적 절차를 갖추기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 4월 21일 헛리버 왕국의 건국과 함께 호주 연방국가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독립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였던 존 거턴에게 독립을 선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독립을 인정하지 않자 그는 죽기 살기로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71년 윌리엄 맥마흔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새 총리로 취임했지만 새 정부 역시 헛리버 왕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캐슬리는 자기가 마음대로 나라를 세웠듯 돌연 자신을 왕에서 왕자로 부인 셜리를 왕비에서 공주로 직위를 낮추고 이후 헛리버 왕국에서 공국으로 지위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부에 당신이 우리 헛리버 공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이렇게 위협하면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한 장의 협박성 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협박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1495년 반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 군주 또는 영국 연연방 국가의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률에 능했던 그는 호주가 연방국가라는 사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헌리버 공국이 영국 연방에 속한 국가임을 선언했으며 호주 정부는 영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1972년 어쩔 수 없이 헌리버 공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헌법을 개정하고 독자적인 우표, 화폐, 비자 제도를 만들었으며 헌리버 공국의 자체 국기도 만들었으며 심지어 군대까지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손주, 증손주 등 50여 명의 가족을 공국의 국민으로 선언하였으며 이 공국은 호주 내에서 독특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리버 공국은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시민권을 발급하고 있었는데요. 그 수만 무려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호주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호주 정부와의 법적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국가에 흥망성쇠가 있듯 헌리버 공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고 헌리버 공국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객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농작물 수익의 하락으로 인해 캐슬리 가족은 결국 2020년 8월 3일부로 호주 연방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국의 해체를 선언하였습니다. 공국의 땅은 50년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각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50년간의 역사를 가진 헌리버 공국은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헌리버 공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장주의 반란에서 시작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마침내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종결된 호주의 독특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호주 국가 내부의 독특한 역사적인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